음악은 따로 들려드립니다. 말로만 하는 음악 이야기. 계속 꼬리를 물고 있는데요. 7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아발론이란 곡이었는데 1959년에 트럼펫터 아트 파머와 테너 색소포니스트 베니 골슨이 결성했던 하드밥 밴드였죠. 재즈텟이란 밴드를 만들어서 첫 번째 냈던 앨범 미터 재즈텟에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잘 짜여진 앙상블 편곡을 위주로 해서 좀 더 컴팩트한 연주로 이 데뷔 앨범을 장식을 했었고, 곡의 특징이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이해하고 들어오는 하드밥, 그 시절의 하드밥 연주들의 특징은 재즈텟의 연주보다는 좀 더 원초적이랄까, 좀 더 직관적으로 즉흥 연주를 하고, 감정 표현이나 이런 데 있어서 조금 더 직설적이고 터프한 그런 면이 느껴지는 하드밥 밴드들이 더 많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하드밥 하면은 상징인 아트 블레이키 앤더 재즈 메신저스의 음악이 블루스나 가스펠이나 이런 흑인 본류의 음악들을 비밥에 더해서 좀 더 감정 표현이 강렬했던 아트 블레이키 앤더 재즈 메신저스가 그랬고, 아트 블레이키와 함께 하드밥 드러밍을 그 예술의 경지에 올렸다고 하는 맥스 로치가 감정적으로든 테크닉적으로든 완벽했던 그 트럼펫터 클리포드 브라운과 함께 만들었던 클리포드 브라운 앤 맥스 로치 퀸텟의 음악이 그랬고, 그래서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꼬꼬무로 연결을 하기 전에 이 하드밥이라는 데 대해서, 재즈에 있어서 어떤 서브 장르 혹은 스타일이죠. 하드밥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1940년대에 비밥이 탄생을 하면서 그 비밥이 세월이 이제 1, 2년 가면서 이제 이렇게 분파가 생기게 되는데, 미국 서부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쿨재즈, 그러니까 쿨재즈가 미국 서부에서만 생긴 건 아니지만 어쨌든 서부를 중심으로 해서 거의 동의어처럼 쓰는 말, 그 웨스트 코스트 재즈가 있었다면 미국 동부에서는 하드밥이, 그러니까 1950년대 중반부터 60년대 초반까지 대세였던 그런 음악 스타일, 장르,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비밥에다가 가스펠이나 블루스, R&B 이런 영향이 더 더해져서 조금 더 소울풀하고 또 느낌적으로는 조금 더 대중적인 느낌을, 비밥에 비해서 비밥이 너무나 어렵고 난해한 장르라고 느껴질 때 조금 더 대중에게 다가가는 방법을 택했던 그런 장르라고 할 수 있죠. 1930년대 40년대 초까지 스윙 재즈가 대세일 때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케이팝이나 여러 힙합이나 이런 그런 장르들 같이 대중적인 장르였는데, 비밥 이후로 점점 대중과 멀어져 가는, 그 비밥이 세월이 가면서 5, 6년, 10년 가면서 서부에서는 웨스트 코스트 재즈, 쿨 재즈, 그리고 동부에서는 이 하드밥, 이렇게 됐었는데, 이 하드밥은 당시 이제 그 사회적 흐름이 흑인 민권 운동이 시작이 되고,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음악적 뿌리를 확인하는 그러한 방법으로서 이 하드밥 음악에 많이 녹이기 시작했고, 비밥이란 브랜드가 너무 지적이고 어려워지는 데 대한 반대급부식으로 해서 조금 더 직관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무엇보다 굉장히 흑인성을 강조했었던 웨스트 코스트 재즈가 좀 백인들 위주의 어떤 그런 클래식이 함유가 되고 그런 재즈였다면은 흑인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재즈였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물론 즉흥 연주가 그 핵심 가치인 거는 비밥에서 연결되어 온 거고요. 이 하드밥이란 장르의 음악들이 귀에 잘 들어왔던 게 뭔가 좀 더 솔직하고 터프하고 원초적이고, 그리고 녹음 기술이 발달하면서 음질도 좋은 음원들이 더 많고 굉장히 직진하는 그런 음악 스타일이어서 굉장히 좋아하는 장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하드밥은 또 변해가죠. 1960년대 초중반에 조금 다른 음악을 하려던 뮤지션들에 의해서 아방가르드, 프리재즈가 생기고, 마일스 데이비스를 비롯한 여러 뮤지션들이 모달 재즈라는 새로운 즉흥 연주의 방법론을 가지고 들어오면서 또 교배가 일어나서 하드밥이 또 포스트밥이라는
그러한 또 서브 장르로 계속 발전을 해 나가게 되는데요. 각설하고 다음 꼬꼬무 연결은 이 하드밥을 연결 코드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1950년대 초중반부터 60년대 초중반까지가 이 하드밥의 전성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하드밥이 없어진 게 아니고 21세기에 다시 되살아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연주로 한번, 즉 21세기의 하드밥 연주를 한번 이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재작년에 녹음이 되고 작년 말에 발매가 되었는데 이 밴드의 그 앨범을 듣고 와, 이거는 1950년대 혹은 60년대 초에 연주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진짜 하드밥인데 하고 느꼈던 음악입니다. 187번째 꼬꼬무는 더 헤비 히터스의 That's What's Up이라는 앨범이고요. 그 중에 제가 고른 곡은 첫 번째 곡인 JB라는 곡입니다. 더 헤비 히터스, 생소하게 들리실 텐데 저도 그랬고요. 이 밴드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피아니스트 마이클 르돈이라는 피아니스트와 색소포니스트 에릭 알렉산더라는 색소포니스트 두 사람이 공동으로 리더인 재즈 밴드인데요. 2023년, 재작년이죠. 1집 더 헤비 히터스를 내고 작년에 오늘 소개하는 앨범인 That's What's Up이라는 앨범을 내고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러한 재즈 밴드인데요. 아주 따끈따끈한 밴드죠. 근데 또 따끈따끈하다고 얘기하기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 그 구성원들을 살펴보면은 30대가 2명이고요. 50대가 1명, 60대 뮤지션이 3명인. 그러니까 신구 조화가 아주 잘 된 60대와 50대의 그 연륜과 30대 2명의 어떤 그런 현대적인 감각이 잘 어우러진, 그래서 시너지가 굉장한 밴드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있는데, 리더가 마이클 르돈 피아니스트, 이분이 69세고요. 그리고 세대의 관악기가 있는데 하드밥 밴드답기에 공동 리더인 에릭 알렉산더가 테너 색소폰을 연주하는데, 에릭 알렉산더는 68년 50대 후반의 뮤지션이고요. 알토 색소폰을 빈센트 헤링이라고 61세 뮤지션이 연주를 하고 있고, 트럼펫을 30대 제레미 펠트가 연주를 하고 있고, 베이스가 역시 30대인 알렉산더 클래피, 그리고 드럼은 케니 워싱턴, 지금 67세 뉴욕을 중심으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신 드러머인데요. 그러니까 모두 이분들 모두가 뉴욕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뮤지션들이 그러니까 프로젝트 그룹처럼 만든 밴드가 더 헤비 히터스이고요. 이들의 이제 두 번째 앨범 That's What's Up이 오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앨범 That's What's Up은 라이브 앨범이에요. 그러니까 2023년 12월에 캐나다 밴쿠버의 프랭키스 재즈 클럽이라는 클럽에서 2주간 공연을 이 밴드가 했는데, 그 중에 3일 동안의 라이브 음원을 모아서 낸 그런 라이브 앨범인데요. 참 들어보고 굉장히 좋았던 게 그냥 하드밥이에요. 그러니까 난 옛날 앨범인 줄 알았어. 네. 보내준 것도 음악 들으면서 옛날 건 줄 알았어. 음질은 굉장히 좋은데 음악은 옛날 음악이에요. 옛날, 아니 그러니까 옛날 음악이라고는 못 봤더니 나오네. 네. 근데 보니까 와. 요즘 컨템퍼러리 재즈, 현대 재즈라고 하는 것들이 좀 재즈를 좋아하는 저로서도 좀 어렵게 들릴 때가 많거든요. 여러 음악적인 그런 것들,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국제화되고 이래서 굉장히 어렵게도 느껴지는데, 이 헤비 히터스의 음악은 무슨 실험성, 어떤 새로운 시도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옛날 하드밥. 맞아. 그래서 저는 이 앨범이 굉장히 가치 있게 느껴졌는데, 전통 혹은 정통에 대한 리스펙트가 확실히 느껴지는 거죠. 오케이. 이들이 듣고 자랐을 훨씬 윗대가 했던 재즈 음악에 대한 리스펙트, 이게 느껴져서 세계 수많은 재즈 클럽에서 연주되고 있겠지만 이게 앨범으로 나오는 거는 굉장히 흔치 않다는 생각을 하면서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분들의 의도가 이런 게 아니었을까 싶어요. 이 프랭키스 재즈 클럽에 온 관중들한테 1950년대 60년대 초반에 하드밥을 그냥 선물하자. 그 대신 우리는 우리 느낌을 섞어서 즉흥 연주를 멋들어지게 한번 해보자. 심플한 의도인데 그게 잘 전달돼서 좋은 앨범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제가 고른 곡이 이 앨범의 첫 번째 트랙이에요.
그 피아니스트 마이클 루돈 리더가 작곡한 아주 굉장히 업템포의 하드밥 곡인데, 그러니까 실제 공연에서 이 JB라는 곡이 첫 곡이었는지는 알 수는 없죠. 근데 앨범의 첫 곡으로서는 배치가 아주 좋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앨범을 탁 틀면 이게 나오는데 그냥 닥치고 달려가는 하드밥인데, 이게 재즈 용어 중에 그런 용어가 있죠. 스트레이트 어헤드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뭘 말하냐면은 굉장히 스윙감 넘치게 즉흥 연주를 위주로 해서 정통파 재즈 스타일을 그냥 스트레이트 어헤드 하다고 하는데, 이 앨범을 들을 때 야, 이런 스트레이트 어헤드한 음악 좋다 이렇게 느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떠한 뭐 이렇게 모호함이나 복잡함, 주저함 이런 게 없는 그런 스타일의 음악이어서 아주 취향 저격이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 JB란 곡을 길지 않아요. 5분 40초 정도 되는 듀레이션인데, 앞부분에 테마를 같이 연주를 하죠. 우리가 헤드라고 하는 테마 부분을 같이 연주하고 즉흥 연주가 시작이 되는데, 테너 색소폰, 트럼펫, 알토 색소폰, 피아노 이렇게 순서로 쫙 솔로들이 연결이 되는데, 그걸 듣는 쾌감이 굉장하고요. 지금 하고 있는 이 컨텐츠의 제목처럼 꼬리에 꼬리를 무는 즉흥 연주들을 듣는 그 맛이 아주 좋은데, 그 라이브 레코딩 특유의 어떤 그 에너지 같은 게 잘 살아있다는 생각을 들으면서 하게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 테너 색소폰이 연주를 하다가 트럼펫으로 연결이 되면 그 연결 부위, 그러니까 뒷사람이 앞사람의 음악을 연결하는 즉흥 연주라는 게 연주와 함께 작곡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즉흥 연주를 이어받는 그 뒷 연주자, 다른 악기의 그 첫 번째 소절이 이 앞 연주자와 어떻게 연결되나, 그게 연결이 잘 되고 어떤 쾌감을 줬을 때 아, 이게 재즈 듣는 맛이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 짧은 연주 속에 그것들이 잘 살아있는 그런 수많은 현대 재즈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연결하는 그 감각, 소위 간지, 막 이런 것들이 아주 좋다는 생각을 이게 많이 들게 한 그런 음악. 이 첫 번째 곡 말고도 계속 연결되는 다른 곡들이 아주 그러한 맛들이 좋은 앨범이어서, 최근의 앨범이긴 하지만 굉장히 옛날 맛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흔치 않는 아주 신나는 재즈 앨범이라는 생각이 들고, 멤버들이 한꺼번에 내는 그런 앙상블에서 오는 그런 어떤 재즈 연주에 있어서의 어떤 상호작용, 이런 것들이 잘 살아있는 연주라는 생각이 들어서 꼭 한번 확인을 해보셨으면 하고요. 보통은 이제 제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걸 컨셉으로 했기 때문에 다음 곡으로 어떤 연결고리를 삼아서 넘어갈까 고민을 저 나름대로는 좀 하는 편인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 밴드 멤버 중에 두 분의 음악을 제가 이제 간간히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가끔 말씀드린 대로 1950년대, 60년대 옛날 재즈를 듣는 거를 좋아해서 거기에 많은 시간을 쓰는데, 최근에 현대 재즈 뮤지션들 음악 중에 그래 들어왔던 두 분이 있어서 그 두 분의 합작 앨범으로 다음 꼬꼬무를 연결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188번째 꼬꼬무죠. 에릭 알렉산더와 빈센트 헤링, 그러니까 앞 꼬꼬무에서 테너 색소폰과 알토 색소폰을 연주했던 그 색소폰 연주자들이죠. 이 두 분이 함께 낸 앨범인데요. 스플릿 디시전이라는 앨범이고요. 이거는 공식 발매가 8월달, 그러니까 지난 8월달에 공식 발매가 됐고요. 녹음은 작년 2024년인데 역시 라이브 앨범이고요. 그 중에 제가 고른 곡이 Soft Impressions라는 곡입니다. 그러니까 앞꼬꼬무에서 연주를 했던 두 분이 1년 후에 조인트 앨범을 낸 건데, 에릭 알렉산더는 68년생 57세고요. 빈센트 헤링은 64년생일 거예요. 아마 61세인데요. 두 분 다 뉴욕을 중심으로 아주 왕성하게 활동해 오고 있는 베테랑들인데, 앨범 제목이 스플릿 디시전. 그래서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이런 뜻이더라고요. 심판 전원의 일치에 이르지 못한 판정을 스플릿 디시전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어떤 결정이 나눠져 있다. 그러니까 어떤 합의가 안 된 그러한 그 판정, 그러니까 어떤 경기나 대결에서 쓰는 용어더라고요. 이 앨범 제목을 이해하려면은 이 두 분의 전사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두 분이 20년 전부터 이런 대결 컨셉,
그러니까 테너 색소폰과 알토 색소폰의 대결 컨셉의 앨범을 냈어요. 그 세 번째 앨범이 이 스플릿 디시전인데 그 첫 번째 앨범이 2005년도에 첫 번째 이 대결 컨셉의 앨범 제목이 The Battle이에요. The Battle Live at Smoke라는 앨범으로 이 배틀 컨셉의 포문을 열었고요. 6년 후인 2011년에 두 번째 앨범을 내는데 Friendly Fire Live at Smoke를 내놓고 14년 후인 올해에 스플릿 디시전 이 새 앨범을 대결 컨셉으로 해서 내왔다는, 그러니까 앨범 제목의 흐름을 보면 첫 번째 The Battle 결투였다가 두 번째 Friendly Fire, 그러니까 Friendly Fire도 찾아보니까 무슨 뭐 아군 간의 전투 뭐 이런 뜻도 있고 한데 이 재즈 앨범의 연결선상에서 보면은 아군끼리의 어떤 친구와의 격돌 뭐 이런 그러니까 뜻이고, 파이어의 프렌들리라는 게 사실 모순인데 예. 죽이려고 하는 건데 프렌들리가 붙으니까 그러니까 친구와 한번 붙는 그러한 의미, 선의를 가진 예. 정말 그리고 14년 후에 요번 앨범에서는 스플릿 디시전, 판정을 안 하는 불가한. 그래서 오랜 재즈의 3, 40년대 재즈의 전통이죠. 서로 이렇게 자웅을 주고받고 겨루는 싸우면서 배틀, 그런 잼에서 막 클럽에서 있었던 그런 배틀의 전통을 유지를 하고 그걸 이름을 달고 있기는 하지만 이들의 음악을 들어보면 오히려 서로에 대한 존중, 배려, 호의 이런 게 기본이 있어야지. 예. 그러니까 서로를 막 제압한다기보다는 서로 막 동기부여해서 우리 싸우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동기부여하면서 굉장히 우호적인 그러한 시너지를 내는 그런 앨범이 이들 앨범, 이 새 앨범의 컨셉인데요. 새 앨범 모두 재밌는 게 뉴욕에 있는 스모크 재즈 클럽이라는 재즈 클럽에서 다 라이브로만 레코딩을 했고 발매를 한 앨범인데, 오늘 고른 세 번째 이 배틀 앨범인 스플릿 디시전은 작년 7월 연주예요. 이 세 번째 앨범은 스모크 재즈 클럽에서 만든 레이블이 있더라고요. 스모크 세션스라는 레이블에서 나왔고 가장 하드밥의 기본 구성이죠. 두 개의 관악기와 피아노, 베이스, 드럼. 피아노는 이 전 꼬꼬무의 리더였던 마이클 루돈이 연주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베이시스트는 존 웨버, 베테랑 드러머인데 루이스 내시가 드럼을 연주를 하고 있는데 이들의 컨셉도 역시 하드밥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고른 곡이 소프트 임프레션스는 1966년에 테너 색소포니스트 행크 모블리가 작곡하고 연주했던 곡인데요. 그러니까 대선배인 행크 모블리 곡을 이들이 작년에 굉장히 리스펙트하는 의미에서 최대한 원형을 유지하면서 그들의 감각, 그들의 즉흥 연주로 풀어낸 연주인데 참 좋고요. 이런 장르가 생소하신 분들도 이런 소프트 임프레션스 이런 정도의 하드밥으로 시작을 하신다 그러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듣기에는 굉장히 신뢰감 있고 친밀감 넘치고 하여튼간 아주 굉장히 편안한 하드밥이란 말씀을 드릴 수 있죠. 둘이 굉장히 동등한 위치에서 호감을 갖고 하는 게 느껴지는 편안한 하드밥의 방점. 예. 작년에 뉴욕에서의 연주를 담고 있는데 사실 이 소프트 임프레션스는 올해 서울에서도 연주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 분들에 의해서. 바로 2주 전이에요. 2025년 9월 13일에 이 두 분이 에릭 알렉산더와 빈센트 헤린이 우리나라에서 투어를 했어요. 그러니까 서울 공연이 그 첫 번째 공연이 서울 공연이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공연이 성수 아트홀에서 있었는데 제가 다녀왔는데 공연 제목이 The Battle 2025 Live in Korea라는 서울에서 첫 공연을 하고 전주도 가고 아마 송도에서도 계속 투어를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하드밥을 하는 현대 재즈 제일 잘 나가는 두 사람이 우리나라에 2023년에도 왔었어요. 그때는 못 갔는데 이번에 가서 보고 왔는데 참 좋았다는 말씀이 드리고요. 같이 한 사람들도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허지라는 피아니스트가 있는데 지금 뉴욕을 중심으로 활동하는데 음악은 많이 못 들었었는데 요번에 같이 와서 허지 우리나라 피아니스트가 피아노를 연주를 했고 우리나라 베이시스트 중에 김대호 씨라고 계신데 외국 뮤지션들이 오면은 다 한꺼번에 데리고 올 수 없는 경우에 우리나라 베이시스트를 쓰면 이분을 많이 이제 기용을 하더라고요. 김대호라는 우리 또 베이시스트가 연주를 했고 드러머는
마누엘 바이안드라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연주를 하고 그런 분으로 알고 있는데 독일 출신 드러머 이렇게 5분이 연주를 했는데 이 공연을 보고 느낀 거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수식어 뭐 현존하는 뭐 최고의 색소폰 듀오 막 이런 그러한 문구를 생각하지 않아도 이 두 분의 이 아까 얘기한 새 앨범만 따져도 20년 그 어떤 세월을 간직한 하드밥 그러니까 정통 재즈에 대한 어떤 애정과 존중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리였고 이날 공연에서의 마지막 곡 앵콜곡이 이 소프트 임프레션스였어요. 그래서 제가 딱 들으니까 알겠더라고요. 와, 물론 그 전 곡들도 아는 곡도 있고 모르는 곡도 있었지만 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좀 공연하면 웃긴 게 리플렛이나 브로셔 같은 걸로 그 정보를 많이 주지를 않는 게 문제인데 소프트 임프레션스는 들으니까 알겠더라고요. 그 앵콜 곡은 찍게 해주더라고요. 오. 공연 중간에는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이 안 되는데 앵콜은 가능하다고 그래서 또 제가 찍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따로 올리는 앨범 속에 작년에 연주한 뉴욕에서의 소프트 임프레션스 라이브와 며칠 전, 2주 전에 한국에서의 소프트 임프레션스를 한번 비교하시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뭐 지금 토크편의 후에 달아도 저작권이 상겨 있을까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딘가에 음악 다음에 달던 지금 이 토크 다음에 달던 제가 찍은 소프트 임프레션스를 한번 비교해서 듣는 재미도 느끼시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